안녕하십니까. 제일철학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지장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간은 말 그대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간지입니다. 오행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월율 분야도란 것하고 지지장동가하고 요거 두 가지로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것이 다 그 연애자평에 수록된 내용인데,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이론들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그 연애자평이 현재로서는 그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먼저 식간과 일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식간은 이 지구 자전에서 생기고 일주는 공전에서 생긴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식간이 생기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태양과 지구의 자전의 관계에서 열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상승 기운이 생기는 것이 갑이 되고, 요 자리에 있는 것은 을이 생기죠. 그리고 갑이 여기 가서 을로 변하는 게 아니고, 갑은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변해가면은 여기서는 다시 을이라는 것은 생기고, 여기서는 병이라는 것은 생기고, 이렇게 끊임없이 갑을 변경 무기신 인계 10개가 기운이 생기면은 그 생긴 것이 이 땅에 형상을 하면서 이렇게 땅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주의 생성과 지장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긴 천간의 오행이죠. 오행이 공전의 과정에서 어느 한 자리에서 형상화된 것을 일주라고 부릅니다. 공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아가면은 결국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되지요. 이 돌아가는 것을 처음에 갑자일, 갑자시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갑자시가 한 바퀴 돌아가면은 갑술시가 되지요. 갑자일도 한 바퀴 돌아가면은 다시 갑술일로 이렇게 갑니다.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 임신, 계육, 갑술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감으로써 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갑의 위치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갑이 이제 위치하는 자리는 음양의 그 법칙에 의해서 음은 음하고 짝이 되고 양은 양과 짝이 되기 때문에 갑은 양의 자리에 해당하는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갑에 대한 일이다 하면 갑자일이 있고, 갑인일이 있고, 갑진일이 있고, 갑오일이 있고, 갑신일이 있고, 갑술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 식간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갑자가 있으면은, 갑자부터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기사, 경호심, 임술, 임신, 계유, 요때까지가 갑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됩니다. 이렇게. 요것을 갑은 대장이고 나머지는 갑이 부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지들이다, 형제들이다, 같은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 해당하는 것은 다시 갑으로 올려니까 술과 해에는 들어가는 오행에도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갑자 순중에 들어가 있는 을축, 병인, 정명, 무진기사, 경호심, 임신, 계유, 요 일간들은 짝이 없어서 술해가 공망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갑술에서 시작하면은 이제 쭉 돌아가면 신유가 공망이 되고, 다시 오면은 갑신에서 되면은 오미가 공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공망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 갑이란 것이, 을이란 것이, 병이란 것이 차례대로 이제 매일 바뀌게 변화하면서 생성이 된다는 거지요. 생성이 되는데 그 머무는 자리들이 매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어느 오행이 어느 자리에서 형상화된 것을 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일주에는 시간적인 특성과 그 자리, 이 땅이 이제 오행이 머무는 태어나는 그 자리의 지리적인 특성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시간적인 특성은 우리가 12운성으로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땅의 특성은 지장간으로서 그 특성을 표현합니다.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생성되는 오행의 기운이죠. 지장간이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오행의 기운을 말하고, 월요일 분야도는 계절의 변화 과정에서 그 자리에 나타나고 저장되는 오행의 기운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먼저 기억은 월요일 분야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다 기억을 하는 게 낫습니다. 월요일 분야는 쉽게 말해서 각 월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오행이. 자월에는 임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 임계. 앞에 있는 거는 임수는 여기 봉기입니다. 여기 중기 봉기가 되는, 여기서는 좌오묘유 황지에는 여기하고 봉기밖에 없고, 나머지 자리에는 여기 중기 봉기가 있습니다. 여기란 뭐냐, 지난 해월에 남은 기운이 이렇게 임수로 왔다는 거죠. 천간으로. 여기 남은 기운이 작용을 하고, 요 개수가 작용을 하는데, 개수 역시 개수의 남은 기운은 다시 요거 축월에 여기에서 작용을 합니다. 봉기는 이제 기토가 되는데, 그렇게 기토 안에 개수의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기토 안에는 경금이 태어나서 이렇게 한 생을 마감하는, 인묘하는 기운이 있다 해서 신금을 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장생지에 보면은 무토지요, 그죠? 이늘인데, 이늘은 봉기가 갑이 됩니다. 갑이 되는데, 지난달에 여기 기토의 여기가 양으로 오니까 이게 양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 무토가 되고, 요 병화가 장생을 한다 해서 여기다 병을 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봉기는 그 지지 자체의 오행의 기운이 되고, 여기는 그 전달의 기운이 넘어온 것이 되고, 중기는 진술충미월은 오행에 임묘되는 오행이 들어가 있고, 인신사회월은 태어나는 오행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에는 병이 장생을 하니까 병이 들어가 있고, 사회는 경이 태어나니까 경이 들어가 있고, 신에는 임수가 장생을 하니까 임이 들어가 있고, 해에는 갑이 태어나니까 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묘자리는 아까 여기 축에는 금이 임묘하니까 신이 되어 있고, 진에는 수가 임묘하니까 개수가 되어 있죠. 천간에 있는 임수가 땅으로 들어가면은 형상이 바뀌지요. 개수가 되고, 경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으로 가면 형상화가 되기 때문에 양이 음으로 바뀝니다. 여기 미자리에도 갑이 이렇게 임묘를 하면은 땅으로 들어가면 이게 형상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을로 변합니다. 여기 수의 자리에 신은 지난달에 여기가 되고, 정은 병화가 땅에 들어가면은 빛이 열로 변해서 땅 속에 이제 머무고 있다. 이렇게 오행의 기운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월요일 분야도입니다. 요것은 이제 도면상으로 이제 이래 보는데,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12달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지난달에 해월에 여기가 남은 기운이 먼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봉기가 작용을 하는데, 보면은, 왕제는 한 달에 30일이 되죠. 그죠? 30일이 되고, 여기 다 30일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중기 봉기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 다르다고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가 10일이면은 전기는 20일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가 축월에 가서 여기 9일이 이제 있고, 9일 동안 여기가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3일은 땅속에 암장되어 있는 경금묘로 이제 경금임묘에서 암장되어 있는 신이 3일을 기운을 작용을 하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기토인 봉기가 18일을 작용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인월이 되면은 이 기토의 여기가 인월에 작용을 하는데 이때는 음양이 바뀜으로써 모토로서 7일이 작용을 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는 병화가 장생을 하니까 병화가 7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의 본기가 16일이 되고 묘월이 되면 갑의 여기가 먼저 10일이 작용을 하고 묘니까 을의 본기가 20일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쭉 작용을 해 나가는데 다른 거는 다 규칙적인데 오에 가면은 4월에 여기 병화의 여기가 10일이 작용을 하고 요 기토와 정화가 9일 11일을 나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좌우묘 위에 보면은 중기가 없는데 오에만은 요 기토와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의 정화는 기토가 없으면은 형상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토가 동조한다. 그래서 정화하고 기토는 일단 뜨거운 토가 되겠지요. 기토의 기운이 9일이 있고 정화가 11일이 되고 나머지 정화의 여기가 미월이죠. 여름에 더운 것도 땅의 여기가 정화의 여기가 이렇게 9일이 작용을 하고 나면은 인묘하는 갑의 기운이 3일 그 다음 미토 그렇게 기토의 본기가 18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신을로 가면은 기토가 양토가 되니까 모토가 변해서 7일이 되고 장생하는 기운은 7일이 되고 신의 본기인 경금은 16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기 여기 중기를 쭉 하는데 요것을 정리하면은 장생지지요. 인신사의 월은 7, 7, 16일이 됩니다. 여기 인신사의 월은 여기 중기 전개 7, 7, 16일이 되고 고장지지요. 진술충미월은 9일, 3일, 18일이 됩니다. 여기는 9일, 중기는 3일, 정기는 18일. 그 다음 제왕기는 좌우묘유가 있는데 자묘유월은 10일, 20일이 되고 오월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10일이고 이제 여기 중기가 있는 거죠. 기토하고 정화가 9일, 10일을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이 원류 분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날짜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했을 적에 사주감정에서 이제 이것을 날짜를 다 따져서 적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내가 이제 이 사주를 감정할 적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작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도 않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날짜를 내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땅에는 이런 기운들이 반드시 작용을 하고 있다. 계절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에는 임계가 있고 축에는 개, 신, 기가 있고 인에는 무, 병, 갑이 있고 묘에는 가벌이 있고 진에는 을, 개, 무가 있고 사에는 무, 경, 병이 있고 오에는 병, 기, 정이 있고 미에는 정, 을, 기가 있고 신에는 무, 임, 경이 있고 유에는 경신이 있고 술에는 신정무가 있고 해에는 무갑임이 있습니다. 요것은 반드시 내가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 암기하려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수지법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손으로 이렇게 자축인묘 짚어가면서 자에는 그 앞달에 그 해가 있으니까 임수가 왔겠구나. 그 천간으로 모양만 바꾸면 되거든요. 개는 개가 왔고 기는 올라오니까 무가 되고 갑이 오니까 다시 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장생지에는 중간에 태어나는 기운이 있구나. 진술충미는 인묘되는 기운이 있구나. 요 이제 12운성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요걸 가지고 몇 분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연습하고 암기하면은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률 분야도와 이제 지지장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률 분야도는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태양을 공견하는 어떤 12달의 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래 봤을 적에 이런 오행이 형성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매일에도 이런 작용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밤낮과 아침 저녁으로 계절의 변화가 시간적으로 어떤 기후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인식하기가 아주 쉽게 되지요. 사오미는 여름이라 덥다, 뜨겁다. 신유술은 가을이다. 해자축은 겨울이다. 임묘지는 봄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이 오행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이 편리하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지장둔가가 있습니다. 지지장둔가는 여기 보면 연애자평의 객국론에서 사용한다. 이것을 내가 왜 적어놨느냐 하면은 원리 분야도나 지지장둔가 이것이 다 보면은 문헌으로는 그 연애자평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도 물론 뭐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리 분야도 하고, 원리 분야도는 절기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지장둔가는 지지장둔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해자평에서 되어 있는데, 요 지지장간표에서 연해자평에서 논하는 것은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다음 자묘오유, 요 왕지에는 그 기운만 강하고 여기가 작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다, 기운이 아니고, 그냥 자에는 개수의 기운만 있고 축에는 땅 안에는 개수, 신금, 기, 개신기의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 이제 날짜에 대한 개념은 없고 날짜가 아닌 땅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뭐냐, 여기 자에는 여기 임계가 있는데 여기는 개수만 있고, 묘에는 가벌이 있는데 여기는 을마 있고, 오에는 병기정이 있는데 기정만 있고 병이 없습니다. 유에는 경신이 있는데 여기는 신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장간을 논할 적에, 일주를 논할 적에 그 일주가 타고나 있는 자기가 뿌리 내린 곳의 기운이 어떤 거냐, 이것을 논한다 이러면은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지는 원리 분야도를 쓰고 나머지는 지지장둔가 이걸 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지장둔가 이것만 가지고 다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원리 분야도만 가지고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뭐 사주 감명을 하면서 이 지장간을 다 보니까 어느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낫더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맞더라 하는 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원리 분야도에 있는 지장간을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장둔과 연해자평에는 이것은 뭐냐, 이 지장간은 뭐냐. 저는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연해자평을 썼는데, 연해자평에 보면은 결국 연해자평에 있어서 사람의 운을 판단하는 것을 다 격국론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격국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성취도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이 연해자평 이론이죠. 그래서 격국론을 쓸 적에 물론 그 책을 쓰신 분이 나름의 이 검정 결차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국으로 이제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격국으로 보다 보면은 자월에는 이미 없고 그냥 걔만 하는 게 맞더라.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 분야도는 요즘은 보면은 그 연해자평에 나와 있는 격국 용신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천수에 나와 있는 기설운 변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맹파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통이지요. 난강망. 그러니까 뭐냐,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상이지요. 결국은 그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났다 했을 적에
이 생명이 자연의 변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나름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보게 됩니다. 뭐 격국도 보게 되고 용신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영상 물상도 보게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느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론을 사용하느냐가 조금 달라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격국론 이건 그냥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할 적에 그 자연 형상학을 씁니다. 그렇게 물상론이죠. 물상.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럼 이 나무가 어느 계절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간다.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공부가 제일 빠르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주를 이렇게 봤을 적에 내가 사주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손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을 적에 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납득하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그냥 책으로 글자 몇 자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전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이런 오행의 기초적인 이론을 다 배우고 났을 적에 내가 연구를 하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사사를 받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공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책으로 해서 그걸 전하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공부를 하시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 사주가 신강하다, 신약하다, 점수가 몇 점이다, 이러니까 무슨 오행이 좋으니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괜찮지요. 근데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는 과정과 그 모습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하나의 형상적인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 했을 적에 좀 더 폭넓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이치를 깨침으로써 그 이치를 내가 내 생각에 내 생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주와의 지장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뭐 충분하게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월요일 분야는 자평에 용신 격국을 벗어나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할 적에는 물론 지지장중가들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만은 월요일 분야도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